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급락에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할 말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이에 대해서 우리 정치부 최우석 기자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발언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는 뭐 오롯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워딩 자체를 보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네. 보기는 약간 힘든 것도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와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여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말을 하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그 워딩 자체, 문제의식 자체는 뭐 크게 그러니까 맞는 말도 있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우리 지난번 방송도 했지만 네. 어떻게 한 사람의 얘기가 다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렇죠.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는 네.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조금 그렇죠.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그 정도 표현인데 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금 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을 하죠. 네. 본인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그런 전제를 달고 네, 이제 네.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선배가 대선 주자예요. 제가 뭐 당 대표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언론이나 네, 자기의 네, 네. 소셜 미디어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되면 네. 당연히 후보한테 안 좋게 되잖아요. 타격이 있죠. 예, 자기는 후보를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후보가 안 되게 하려면 네. 방식을 바꾸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밖에 내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만나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윤석열 후보를 인터뷰 때 한 번 보고 개인적인 대화는 나눠보지 못했으나 네. 네. 풍기는 게 네. 그냥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얘기는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 열고 그 네. 까놓고 얘기한다고 아니, 그러죠. 전화번호 모를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전화 안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할수 전화를 있는 안 거죠. 받으면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면 되죠. 네. 나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 그래서 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네. 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합니까?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방송에 나와서 예? 그리고 뭐냐면 이 언론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풀 워딩을 다 쓰는 언론이 없어요. 그렇죠. 자극적인 것만 따서 하죠. 쓰죠. 네, 따서 쓰죠.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언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론에서는 그 두 사람 싸움 붙이는 제목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평론도 오래 하고 네. 누구보다 머리도 좋고 한 사람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 거짓 전제일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런 전제를 내세워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엑스맨 소리가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엑스맨 아니냐. 그래도 의심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죠. 네, 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뭐 당대표를 쳐내면은 뭐 대선은 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했었는데 요즘 네.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허락해 준 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안 됐으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지도 그렇죠.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게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준표와 유승민을 위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뭐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뀔 수 있다면 그렇죠. 모르겠지만 바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정성을 못 느끼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못 느끼면 그건 진정성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로 도우려는 쓴소리다. 네. 충정어린 쓴소리다라고 아무리 본인이 주장을 해도 그게 이 쓴소리라는 건 뭐냐면 그 약을 먹고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쓴소리가 그리고 아니에요. 뭘 한두 번 하다가 공격이죠, 공격. 한두 번을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스탑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도 좀 문제고 참 그렇습니다. 네. 자, 소위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 윤핵관이라고 네. 하죠.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이핵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공격을 하면서 그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잖아요. 윤핵관을 이 빌미 삼아서 당에서는 이제 이핵관 얘기도 나와요. 네, 이준석 그렇죠. 핵심 관계자도 있어요. 있겠죠. 제가 확인한 결과 이준석 핵심 관계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너무 망설였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당 대표실에 배정된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밥사 먹이고 술사 먹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핵심 관계자. 예,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인카드가 한도가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한도는 있대요. 네. 근데 한도는 있지만 사실상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한도가 다 채워지잖아요? 네. 다시 늘리면 돼요. 당이 당이 카드로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많이 구입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의 카드는 네. 그 누구야? 그 뭐 부자들만 쓰는 뭐 무슨 카드라 그러나요? 블랙카드. 그런 카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의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 주장, 그런 의혹이 나오고 하면 본인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봐야죠. 남 핵심 관계자가 그렇죠. 전행을 하고 뭘 한다라고 윤핵관 비판하기 따지기 전에. 예. 자기 이핵관부터 그렇죠. 따져봐야죠.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지금 소위 이준석 대표는 아주 크나큰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에. 아니죠.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 뭐냐면 아니면 고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날 대전에 안 갔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필 그날 대전에 갔다는 거예요. 네. 하필. 네. 그러면 이 의혹을 아주 깔끔하게 해소를 한 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한테 나는 이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했으니까 당신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 그래야지 또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의 말에 신뢰성을 믿고 하지. 지금 성상납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나는 제일 깨끗하고 이외과는 없고 막 윤석열 후보만 공격한 걸 누가 믿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이제 뭐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고 뭐 네. 그리고 안 한다. 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말한 걸 굉장히 지키는 사람 같아요. 네. 자기는 뭐 손학규 네. 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예, 물러나지 않겠죠. 뭐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뭐 끝까지 남아서 아마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더 깎아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남겠다. 뭐 그건 좋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들려고 이제 사람들이 뽑아준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네. 이거를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 막 감싸고 민주당이 막 감싸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예. 감싸는 지경이 그래서 있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이재명 후보가 돼도 자기는 지금 같은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 것 같은데 구속돼요. 지금 이 성상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어디 수사를 할까 어디 줄까 본인들이 수사할까 지금 그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때 대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성상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막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 재판 과정까지 얼마나 긴 시간 그렇죠. 그 긴 시간 내내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성상납 의혹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중에 무혐의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그러니까요. 못해요. 끝까지 그냥 성상납으로만 예. 기억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에 관련된 의혹은 일면 탑에 나오고 그게 무혐의는 여기 어디 밑에 하단에 사례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 세 줄 나오죠. 네. 세 줄.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럴지 저도 좀 이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만날 일 없어요? 얘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궁금하지가 않다. 네. 예. 그 분의 네. 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왜 안 궁금하냐면 워낙 그 소셜 미디어에서도 하니까. 하고 네. 하시니까. 예. 네. 자, 당찬 것과 예의 없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표가 실제로 정권 교체였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현명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고견을 내놨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이 대표가 어려서 좀 패싱하는 것처럼 뭐 보였던 기존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냉정하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